지난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오촌 조카 조범동에게 제기된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정거래, 허위 공시, 횡령, 배임 등 수많은 의혹과 혐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조국 가족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와 이 코링크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50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인데요. 간도 큽니다. 50억. 조 씨의 영장 심사를 통해서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인 조범동, 그의 나이 36입니다. 그가 혼자서 코링크를 설립하고 여러 개 펀드를 운용하며 기업을 인수하고 투자하고 우회상장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시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조국 장관 부부를 향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링크는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측도 이런 사실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영장심사에서 코링크 PE의 설립 자금이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코링크는 2016년 2월에 설립됩니다. 당시 초기 자본금은 2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사이에 조범동의 부인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고 바로 이 코링크의 설립 자금에 사용된 사실을 검찰이 찾아냈다는 겁니다. 누구의 돈이? 바로 정경심 교수의 돈이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의 아내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것이 바로 코링크의 설립 자금이 되었다는 거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납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마 직감적으로 탄핵이 되면 그 이후에 2개월 뒤 대선이 치러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그때였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본인의 남동생에게 3억 원의 차용 계약서를 받고 이 돈이 코링크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국의 오촌 조카, 조국 부인의 남동생이 조국 부부의 돈을 바탕으로 코링크를 설립하고 초기 투자를 했다면 이 코링크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조국 장관은 청문회, 셀프 간담회를 거치면서 코링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이번에 처음 그 이름을 들어봤다고 했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오촌 조카 조범동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운용 내용은 모른다고 전 국민 앞에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이 취임하고 난 뒤 그가 신고한 재산신고 기록을 보면 8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사인간 채권에 관한 신고를 했고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코링크의 투자 자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전혀 모른다고요. 오늘 한 조간 보도에 따르면 조범동의 지인이 이런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조 씨가 해외에 있을 때도 9월 10일쯤 상황이 정리될 테니 한국에 들어간다. 비행기표도 이미 끊어놨다. 라면서 처음부터 계획된 일정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전격 임명한 날이 9월 9일입니다. 어째 한국에서 돌아가는, 아니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돌아가게 될 저간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이런 조범동이 8월 6일부터 검찰의 수사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8월 중순까지 그 아주 중차대했던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국의 부인 정 교수의 글이 왜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SNS에 버젓이 올라왔으며 정경심 교수는 남편인 조국 장관의 정무적 판단과 내부 정보 없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는 말입니까?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증거인멸을 도와준 증권사 직원에게 이런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죠.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느냐. 이 증권사 직원에게 자신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면서 증거인멸을 꾀할 때는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 자리는 조국 장관도 함께 있었고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걸 두고 배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조국 부부를 배신하는 스토리는 한없이 펼쳐질 것만 같은데요. 조국 부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았던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배신이라는 단어를 꺼내야 할 건 정작 그들을 믿었던 지지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배신자 운운하면서 조폭놀이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국 부부에게 묻겠습니다. 코링크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왠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14일
조국 전 장관의 전격 사퇴가 있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5일에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방송을 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주진우 기자가 출연한 거죠. 여기서 그는 조 전 장관의 가장 큰 걱정이 사모님의 건강이었다. 건강 때문에 본인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렇게 운을 뗍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꺼냈는데요. 조 전 장관이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방송에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또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측은지심의 마음에서 한 번쯤 성난 감정도 추스리곤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느낌이 안 좋아도 일단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꼼수다들이 만든 이 꼼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넘어와도 발언을 자제하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그 이후에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까지 했지만 검찰이 왜 그러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냐? 이런 논란이 어제부터 일파만파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검찰이 전격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진단서를 내라니까 이들이 낸 건 진단서가 아닌 입원 증명서였습니다. 아니 심지어 이 입원 증명서에는 발행의사의 성명, 의사의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발급기관 등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있는 정보를 가린 건지 원래부터 없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황당하고 놀라운 건 이 입원 증명서의 진료과가 정형외과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뇌종양, 뇌경색과 유사한 병증이 기재되어 있었다고도 합니다. 아니 뇌종양, 뇌경색은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진단하는 질병인데 이게 왜 정형외과에서 발급이 됩니까? 정씨 측은 이에 대해서 여러 질환이 있지만 이 중 정형외과가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입원 장소가 공개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을 가리고 제출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 전직 검사장은 피의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에 문건을 제출하는 건데 작성자와 작성 기관을 밝히지 않는 채 문건을 제출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원칙의 문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원칙의 문제. 이 원칙을 어기는 게 꼼수고 공교롭게도 정 교수 건강 사태의 발단은 나는 꼼수다. 이 멤버들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급성 뇌경색이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심각한 뇌종양이 있었으면 이를 조 장관 측에서 쉬쉬하고 있었을 리도 만무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주말이었나요? 주말에 조 전 장관이 유유히 저녁에 미술관에 들러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하필 그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주진우 씨였음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주진우의 주장처럼 흘러가면 그들에겐 두 가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첫째, 조 장관의 사태가 여론에 떠밀려 쫓겨난 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매듭짓지는 못했더라도 아내의 심각한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지지층을 향한 그런 명분이 생기겠죠. 둘째, 조국도 떠났는데 이 아내가 뇌경색, 뇌종양이라니 그런데 윤석열이 구속까지 시킨다고? 이런 동정 여론의 조성함과 동시에 정경심 교수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 몰이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나오고 단 이틀 만에 우리가 받아본 뉴스는 정형외과에서 발급된 의사도 병원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입원 증명서라고 하네요. 증명서 하면 서울대학교 인턴십 예정 증명서가 왜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조국의 딸 조민이 서울대 휴학 신청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곽상도 의원의 국감 질의에 따르면 이 진단서에 2014년 10월까지만 발행일자가 기재돼 있고 날짜도 없다. 진단서 사본에는 위조를 방지하는 워터마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서울대 병원은 진단서 양식은 서울대 병원 것이 맞는 거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 의혹을 키웠던 적도 있었죠.
아프다는 주장이 참작돼서 영장이 기각된 조 장관의 동생은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질 않나 병원을 활보하는 CCTV가 찍혀서 이것이 고스란히 법원에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던 대한민국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되돌아가신 조 교수님 가족의 수사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윤석열 총장님,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과거 수사의 전례대로 신병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